여러분,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55세부터 월 평균 14만 원에서 22만 원씩 지급된다. 보험 있는 사람만 준다.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아니,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주는 건지, 또 보험 있는 사람만 준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괜히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실 거예요. 사실 이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바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종신보험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남겨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제도가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55세 이후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엔 70세, 75세만 돼도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80세, 90세는 기본이고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노후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55세 전후면 직장에서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이미 조기 퇴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집 대출 갚느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막상 내 생활비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이 제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내가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으면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씩 연금처럼 받아 쓸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단순히 돈 준다 이게 아니라 조건도 있고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55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미처 준비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노후에 쓸 수 있는 생활비의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도가 정확히 뭔지, 어떤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걸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이 50주를 넘어가고 환갑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제일 크게 자리 잡는 걱정은 바로 돈 문제 아닐까요? 아, 이제 은퇴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국민연금은 65세부터라는데 그 전에는 뭘로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되죠. 그러면 55세부터 64세까지 딱 10년. 이 10년 동안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애들 교육비는 아직 덜 끝난 경우도 있고 집 대출금 갚는 분들도 많죠. 게다가 부모님 봉양, 병원비까지 겹치면 아이고, 내가 일평생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팍팍할까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뒤에도 알바를 알아보십니다. 주차 관리, 택배 분류, 편의점 근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생활비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건강도 문제예요. 허리, 무릎, 혈압, 당뇨 나이 들수록 이런 병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돈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다 보니 건강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국민연금 받기 전에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겁니다. 죽은 뒤에 받는 돈보다 살아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사망보험금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 나온다 한들 그건 내가 이 세상 떠난 뒤에나 가족들이 받는 돈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병원비, 식비, 관리비, 교통비 이런 생활비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매달 내 손에 들어와서 전기세 내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노후도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들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 지금 필요한 건 죽은 뒤에 받는 돈이 아니라 살아서 쓸 수 있는 돈이야. 이 생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과연 어떻게 하면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 그 공백의 10년을 메우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우리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꼭 사망해야만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미리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종신보험이라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을 위해 주는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본인은 정작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죠. 긴 세월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면서도 이 돈을 내가 직접 쓰는 날은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고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세상이 되면서 죽은 다음에 받는 돈보다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거죠.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기다리지 않고 마치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미리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살아있을 때 필요한 시점에 돈을 당겨 쓸 수 있으니 훨씬 현실적인 혜택이 되는 거죠.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이미 다 납입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가을쯤으로 예정되어 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몇몇 큰 보험사들이 먼저 참여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전에는 내가 죽어야만 가족이 그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퇴하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그 애매한 공백기에 생활비가 모자랄 때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 손주 학자금 같은 필요한 순간에도 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건 남겨주기만 하던 보험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보장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삶의 질을 챙길 수 있는 시대로 옮겨가는 셈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내 가족이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미리 당겨 쓰는 만큼 남은 보험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겨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순간에 돈을 쓰는 게 더 의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건 꼭 가족에게 남길까, 내가 쓸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여유를 챙기면서도 여전히 가족에게 일정 부분은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당겨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럼 실제로 돈은 어떻게 나오고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해 치를 한 번에 뭉텅이로 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1년은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 1년치를 일시불로 당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으니까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나 집 수리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 참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매달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연금처럼 받는 거죠. 생활비 보탬이나 용돈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한결 든든해져요. 이번 달도 들어오니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된다. 이런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보험마다 또 내가 가입한 시기나 조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다들 비슷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55살에 시작하면 한 달에 14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든이 가까워지면 22만 원까지 올라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낸 돈보다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종신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다고 칩시다. 사망 시 자녀나 가족에게 돌아가는 큰 목돈이 원래의 사망보험금이에요. 근데 이번 제도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당겨 쓰는 거예요. 최대 90%까지 연금처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따지면 사실 이미 원금은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걸 그냥 가족에게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나도 생전에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사망보험금 전체보다는 줄어들어요. 즉, 내가 살아서 혜택을 보는 대신 남겨지는 금액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는 살아서 매달 용돈처럼 안정적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가족에게도 여전히 일부는 남겨준다. 사실 시니어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고 나서 자식 주는 돈보다 살아서 내 생활비로 쓰는 게 더 낫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을 반영한 제도예요. 이제 선택은 내 몫이에요.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지, 매달 조금씩 받을지, 또 언제부터 시작할지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55살부터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80 가까이 돼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할수록 월 지급액은 늘어나죠. 그러니 이 제도는 무조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활 패턴이 어떤가? 앞으로 의료비 같은 큰 돈이 필요할까? 아니면 생활비를 꾸준히 받는 게 나을까? 이걸 생각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새로운 선택지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망보험금이란 건 살아서는 전혀 손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부어도 결국 자식이나 가족에게만 가는 돈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살아서 내 삶을 위해 쓰게 된 거예요. 내 보험을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제도가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노후 생활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 전에 은퇴하거나 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생기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살아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일부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식비와 관리비가 부족할 때 또는 손주 용돈처럼 작은 지출이 필요할 때 바로 이 돈이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부 지원이나 복지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즉, 나이가 되고 종신보험을 들고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연금 대신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양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받거나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아 정기적인 건강 상담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쓰는 것보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건강이나 생활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든든하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 총액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연금처럼 당겨 쓰는 만큼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쓸 수 있는 돈과 죽은 뒤 가족에게 남기는 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가족에게 전해줄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살아야 더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월 지급형 연금으로 받으면 기간이 길수록 내가 실제로 받는 총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예상보다 수명이 짧으면 전체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수명 리스크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연금 시작 시점과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종신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내 보험이 대상인지 어느 정도 금액을 연금화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는 기대했던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노후 생활비의 숨통을 틔워주고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위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죽은 뒤 가족에게 남길 돈은 줄어들고 오래 살아야 총액이 늘어나며 보험 상품마다 조건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삶에서 당장 필요한 돈과 가족에게 남길 돈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와 가족 배려를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실 이 제도를 두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나는 살아서 조금이라도 쓰고 싶다. 그런 마음과 가족에게 많이 남겨주고 싶다. 이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은퇴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죠. 김 여사님은 55살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은 아직 조금 남았고 생활비는 조금 빠듯했죠. 병원비도 나오고 집 관리비도 들어가야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야 하고 그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조금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도 있대요. 이 돈을 내가 쓰면 가족에게 돌아갈 금액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더랍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일부 금액만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남기는 균형을 택했어요. 그 선택이 지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에도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죠. 또 다른 사례로는 박 선생님을 들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은 조금 더 늦게 시작했는데 80살 가까이 되어서 연금 수령을 시작했어요. 월 지급액은 꽤 높았지만 그만큼 오래 살아야 총액이 커지니 아직 남은 수명이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 상의하고 생활비로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니어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쓰겠다를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가족에게 최대한 남겨주겠다를 선택하시겠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가족에게 남길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청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즉, 직접 보험사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제도가 새롭다 보니 잘못 이해하고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점점 더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 신청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철회와 취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철회는 연금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도 제한 기간이 있어요. 즉, 생각이 바뀌었다 싶으면 일정 기간 안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니어분들이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나. 이 제도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미리 대상자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보내요. 문자나 카톡으로 당신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신청하고 싶은데 안내를 못 받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와 정부가 차근차근 대상자에게 알려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는 자신의 보험 가입 상태와 납입 완료 여부, 연금화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신청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족에게 남길 금액은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체크해야 하거든요. 이걸 미리 계산해보고 상담하면 후회 없이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은 안전하게 대상자가 확인된 후 필요하면 철회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필요한 순간에 돈이나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려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55살 이상이고 종신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다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금처럼 매달 받거나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돈 대신 요양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선택에 대한 고민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시니어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생활에 바로 도움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살아있는 동안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